여러분은 결혼 준비할 때 누구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게 될 것 같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양가 가족, 친구들, 회사의 기대와 시선일까요? 오늘의 사연은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약속한 한순간이 어떻게 그 약속을 흔들리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된 한 장의 종이 앞에서 주인공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 반지를 봤던 날은 평범한 퇴근길이었어요. 제가 자주 들르던 작은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는 맞은편에서 메뉴판을 덮으면서 어쩐지 조금 긴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시킬게. 그가 가볍게 말하면서도 손가락 끝이 살짝 굳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때 저는 그냥 귀엽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잠시 뒤 그는 가방에서 작은 검은색 상자를 하나 꺼내더니 테이블 가운데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한 번 숨을 고르더라고요. 그 순간 공기 밀도가 확 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민아.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고 저는 이미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상자를 여니 반지가 하나 들어있었고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가보자. 결혼하자. 순간 머리가 하얘졌고 저는 상자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그냥 손을 내밀면서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응. 그러자. 그가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고 손가락 마디가 살짝 눌렸습니다. 반지는 생각보다 두꺼웠고 조금 조였어요. 그때 저는 솔직히 약간 무겁다고 느꼈지만 결혼이라는 게 이런 느낌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현관 전등 아래에서 손을 들어 올려 한참 반지를 바라봤고 한 번 빼서 손바닥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끼웠습니다. 괜히 빼놨다가 없어질까봐 겁이 나기도 했고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저는 이 반지가 조금 낯설었습니다. 천장은 조용했고 저는 숨을 길게 한 번 쉬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양가 어른들이 먼저 우리 집에서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그는 미리 와서 거실에 앉아 있었고 잠시 뒤에 그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미리 준비한 반찬들이 줄지어 있었고 아버지는 소주병을 꺼내고 어머니는 접시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물잔을 맞추고 있었고 분위기는 처음엔 꽤 부드러웠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애들 결혼은 축하할 일이죠. 다만 요즘 세상이 좀 팍팍해서 우리도 많이 도와주진 못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현실적인 말씀이다 정도로 생각했지만 살짝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가게만 겨우 유지하는 정도라 대신 집 쪽은 저희 쪽에서 조금 구조를 짜보려고 해요. 그 말이 나오자 아버지 시선이 잠깐 제 쪽을 지나 그의 어머니에게 옮겨갔고 저는 그 시선이 잠깐 공중에서 멈췄다 돌아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식비는요? 그의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은 반반이 많다지만 지민 씨가 우리 아들보다 더 안정적인 직장 아니에요? 수입도 더 된다고 들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숟가락이 그릇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살짝 당황스러웠고 속이 뜨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을 이어붙였습니다. 큰 틀에서는 지민 씨 쪽에서 조금 더 보태고 우리는 집이랑 신혼살림 쪽으로 손을 쓰는 식으로 생각 중이에요. 실제로 살면서 필요한 건 집이니까. 어머니가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애들이 잘 상의하겠죠. 저희도 여유 있는 편은 아니라서 지민이도 알아서 조절할 거예요. 그치? 그 순간 네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로 모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다시 들어 밥을 한술 떠 입에 넣으면서 억지로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희가 정리할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고 나서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잠깐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서운했고 벌써부터 내가 뭔가를 더 내야 하는 자리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결혼은 원래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부터 시작되는 거겠지 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 회의가 끝난 뒤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민 씨 결혼한다면서? 회의실 문이 닫히고 팀장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웃었습니다. 저는 긴장 반, 기대 반이었어요. 축하해. 요즘은 결혼하고도 계속 일하는 사람 많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이쪽 라인은 좀 버거울 수도 있을 거야. 그가 서류를 탁탁 정리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분기 지나면 지점 하나 새로 열 거라 인원 조정이 있을 거거든. 지민 씨는 그때 조금 덜 바쁜 팀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봐. 야근도 줄고 출장은 거의 없고. 그 말이 겉으로는 배려 같았지만 속으로는 너는 이제 여기서 전처럼 버티기 힘들 거다라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살짝 억울했고 조금 서늘했습니다. 저 아직은 여기 일 계속하고 싶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을 비틀었습니다. 알지. 근데 결혼하면 곧 애도 생각할 거고 몸이 예전 같지 않지.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걸 감안해서 배치할 수밖에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회의실 유리 너머로 복도 불빛이 길게 이어지는 걸 한참 쳐다봤습니다. 일단 생각해봐. 지금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그 말이 마무리처럼 떨어졌고 저는 회의실을 나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프로젝트 일정표가 한눈에 안 들어왔고 그때 저는 제가 잘해온 일을 누군가가 미리 줄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탁에는 찌개와 반찬이 놓여 있었고 분위기는 처음에는 평범한 가족 식사 같았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그의 아버지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전세자금이 요즘 까다로워. 은행이니 뭐니 다 까다롭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집을 하나 잡고 너희 둘이 거기 들어가 사는 게 좋겠어. 그 순간 저는 도와주신다는 거구나 하는 안도와 함께 어딘가 조금 불편한 기분도 동시에 느꼈어요. 그의 어머니가 바로 말을 붙였습니다. 전세든 반전세든 집주인 이름이 확실하면 이것저것 편해요. 애 낳고 나중에 학교 갈 때도 그렇고 지민 씨 부모님도 법적인 건 신경 덜 쓰실 거고. 그는 옆에서 밥을 뜨던 손을 멈추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이 조금 조심스러운 게 느껴졌고 이미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애들 이름은? 전입은 둘이 하고 집 명의는 저희 쪽 이름으로 두는 거죠. 그의 어머니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실질적으론 애들 집이죠. 명의만 우리 쪽으로 돼 있는 거지. 나중에 상황 봐서 넘겨주면 되고요. 저는 젓가락 끝을 접시에 붙인 채로 조금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하는 건 어렵나요? 그의 아버지가 바로 답했습니다. 대출 조건이 내가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아. 이자도 그렇고 한도도 그렇고. 결국 이득 보는 건 너희야.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 말에 제가 뭔가를 더 묻는 게 이상해지는 분위기가 됐고 저는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그래도 말을 꺼냈습니다. 예민하게 보이려는 건 아닌데요. 그 집에 저도 같이 사는 거니까.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지민 씨를 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 제도상 그런 게 편해서 그러는 거지. 그가 그때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바꾸면 되지. 지금은 이게 최선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고 그날 식탁 위에서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 집이 정말 우리 집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 상담날 저는 그의 부모님과 함께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고 웨딩 플래너가 태블릿을 들고 와서 하나하나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쪽 패키지가 요즘 제일 많이 나가요. 식대, 드레스, 스냅 촬영까지 다 포함이고요. 저는 숫자들이 적힌 화면을 보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가 가격표를 한번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나가네. 그래도 지민 씨가 요즘 잘 벌잖아요.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저는 속으로 또 내 수입 얘기구나 하고 한번 힘이 빠졌습니다. 그가 옆에서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쪽은 집이랑 생활비 구조 짜느라 여유가 없으니까 예식이랑 혼수는 지민 씨 쪽에서 많이 맡아줘야지. 요즘은 여자 쪽에서 그게 어느 정도 기본이더라. 웨딩 플래너가 눈치를 보며 태블릿 화면을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실제로 신부 측에서 예식 비용을 좀 더 부담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대신 신랑 측에선 신혼집을 책임지고요. 그가 제 쪽을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예산 다시 잡아볼까?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어머니가 바로 잘랐습니다. 결혼이 평생 한 번인데 이런 데서 줄이면 말이 나와. 지민 씨 친구들도 다 올 텐데 너무 소박하게 하면 본인이 더 싫을걸? 그 말을 듣고 저는 웃기도 애매했고 거절하기도 애매해서 결국 펜을 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견적서가 펼쳐져 있었고
플래너가 말했습니다. 신부님, 어떤 쪽이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펜을 들어 이름을 적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파고 들어가면서 잉크가 번졌고 그 순간 저는 이건 내 결혼식이 맞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회사에 퍼지자 점심시간마다 비슷한 질문들이 반복됐습니다. 식장은 어디야? 신혼집은 잡았어? 언제 애 가질 거야? 한 사람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지민아, 팀에 애 하나 생기는 거네. 이제 야근 못 시키겠는데. 옆자리 동료가 웃으면서 이어받았어요. 승진은 조금 뒤로 미뤄야겠다. 그치? 그 말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웃는 척하면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속으로는 조금 씁쓸했지만 괜히 예민하게 굴기 싫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팀장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오래 못 버텨. 조만간 자리 하나 비지. 그 말이 문틈을 통해 들어왔고 복도 끝 형광등이 약하게 깜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직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미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고 그는 늦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10분쯤 뒤에 숨이 약간 찬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에 그의 휴대폰이 올려져 있었고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고딩 남자들이라는 단체방 이름과 함께 메시지가 두 줄 보였습니다. 쟤는 좋겠다. 와이프가 돈 잘 벌어서. 결혼하면 집에 들여놓고 아예 가게에 묶어두면 되지. 애 낳으면 회사 끝인데 뭐. 처음엔 그냥 눈을 피하려고 했는데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서 새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지민인가? 승진 얘기 있다며 애 생기면 바로 칼퇴 전문가 되겠네. 그 아래에 웃는 이모티콘 하나가 떠 있었고 보낸 사람 옆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얼굴이 약간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돌아와 자리에 앉자 제가 그를 바라봤고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바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저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거 뭐야? 그가 화면을 내려다보더니 입술을 다물었고 조금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 걔네 원래 말이 좀 그래. 장난이야. 이모티콘은? 제가 묻자 그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괜히 정색하면 더 뭐라고 하니까 그냥 넘기려고 한 거지.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와서 저는 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테이블 위 컵받침에 물방울이 번져나가고 있었고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다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카페를 나설 때 문 위 종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날따라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소한 이야기들에서 자꾸 말이 어긋났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그가 지도를 펼치듯 이야기하면 저는 나도 모르게 일정표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 주에 인수인계가 겹칠 것 같아서. 결혼식 끝나고 이틀 정도는 비워놓을 수 있잖아. 팀에서 눈치가 좀. 밤에 통화를 하다가 그는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민아, 결혼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야?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볍진 않지.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같이 살 생각하니까 좋기만 한데 너는 매번 뭐 하나 결정할 때마다 한숨부터 쉬는 것 같아서.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그렇지. 통화 속 침묵이 길어졌고 우리는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겼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 틈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혼집 계약을 위한 날이 왔습니다.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우리 4명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중개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유자는 아버님 성함으로 들어가시고요. 전세보증금은 이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고 두 분은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서류 상단에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고 중간쯤 아래 세입자 서명칸 2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인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민 씨, 서류는 그냥 형식이에요. 실제로 사는 건 너희 둘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형식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 형식 안에 제 이름이 없었거든요. 중개사가 펜을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와 그의 아버지는 이미 여러 장 서명을 끝낸 상태였고 펜 쪽에서 잉크가 조금 번져 있었고 종이 위 서명란이 시야 가운데 크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볼펜이 종이를 살짝 긁었고 숨이 길어지면서 손에 땀이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펜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지민아? 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때 저는 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더 이상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너무 크게 커져서 손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손을 떼고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 이거 지금은 못하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서웠고 동시에 조금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중개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그의 부모님 사이를 번갈아 보았고 그의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집이 저희 둘 집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사무실 안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의자를 조금 뒤로 빼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네요. 사무실 문이 열릴 때 바깥 바람이 한번 들어왔다 나갔고 저는 그 바람이 저를 밖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떨어지고 멀리서 킥보드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그건 너무 갑자기였어. 나도 알고 있어.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랑도 다 얘기 끝냈는데? 나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은 느낌이었어.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벤치 옆 쓰레기통 뚜껑이 바람에 조금씩 흔들렸고 우리는 앞만 보고 앉아 있었어요.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손가락으로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반지가 손가락 마디에서 한 번 걸렸고 그 매끄러운 금속 감촉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 이 상태로는 결혼 못하겠어. 그가 고개를 돌려 절 봤습니다. 그럼 하지 말자는 거야? 그래. 대답이 짧게 나왔고 그 한마디가 우리 사이에 선처럼 그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슬펐고 미안했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아주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는 게 보였고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입구 쪽 가로등 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래 앉아 있었지만 그 뒤로 할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충분히 다 이야기한 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원룸 임대차 계약서가 놓여 있었고 소유자 이름 아래 세입자 칸에 제 이름 3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보증금 2,000에 월세 80, 관리비 따로고요. 지하철역에서 도보 7분, 회사까지는 한 세 정거장 정도. 저는 계약서를 한번 훑어보고 펜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 아래에 또렷하게 사인을 했고 볼펜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종이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떨렸지만 뿌듯했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자 중개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 지민 씨 집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제 이름이 적힌 집을 갖게 된 거니까요. 문을 나와 언덕을 조금 올라가니 앞에 4층짜리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새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비어있는 방 안에는 흰 벽과 작은 창문 하나, 싱크대와 전자레인지 자리가 있었고 바닥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시원했고 방 안 공기가 차분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박스를 내려놓고 저는 방 한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반지를 천천히 뺐습니다.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 번 더 쳐다본 뒤 핸드백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창문 쪽에서 바람이 한 번 더 들어왔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숨이 길게 들이켜졌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제가 제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제가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저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는지, 저보다 타인의 기대와 체면을 먼저 앞세우고 있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겠어요. 결혼이 나쁜 것도 아니고 사랑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전에
먼저 나라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걸 건너뛰면 결국 어느 순간 숨이 막혀버린다는 걸 몸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사랑이 끝나고 남은 건 상처만이 아니었어요. 결국 저에게 남은 건 이번에는 나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과 제 이름이 적힌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저에게 결혼은 안 해?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전처럼 당황해서 둘러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결혼의 무게를 내려놓는데 걸린 시간만큼 저는 저 자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붙잡게 되었다는 걸요. 결혼이란 누군가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걸 거예요. 누구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집에서, 누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에서. 주인공은 무너진 게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운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닿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